제가 학군지도에서 소개한 지역은 다 거의 45도 각도 이상의 목이 꺾어져라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선생님, 제가 무리해서라도 대치동에 들어가야 되나요? 무리해서라도 분당에 가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학군입니다. 네, 사실 부동산과 학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희 브릿지에 출연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이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로 학군을 꼽아주셨는데요. 좋은 학군에 투자하면 불패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와 좋은 교육 환경,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할 수 있냐? 바로 강남입니다. 이 강남에 입성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저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이 강남에 입성하려면 벽이 너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학군 전문가를 모셔서 현실적으로 대치동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학군을 연계한 책 대한민국 학군지도를 쓰신 심종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20년 동안 대치동에서 이제 영어 강사로, 명강사로 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리고 또 서울대에 대치동에 견줄 만한 학군이 없는지, 또 부모님의 노후와 자녀의 교육 둘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무리해서 대치동에 들어가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가치관, 또 학군에 대한 개념, 네. 이런 것 네. 여쭐게요. 네네. 저는 이제 학군이 좋다, 뭐 명문학군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학교가 있는 거하고 명문학군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초등 5, 6학년 때 이사를 고민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6년을 쭉 살 수 있는 데가 명문학군이죠. 만약에 좀 공부를 잘해서 애가 원하는 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고나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믿고 보낼 만한 일반고가 이 지역에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사실 대한민국 부모라면 자유로울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 5, 6학년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한 번 움직이면 지금 말씀대로 6년인 거거든요. 네. 거기 가서 6년을 사니까 부동산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수요가 대기 수요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집값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어느 정도 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가격 방어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불황이 오고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래도 그 안에 수요가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재밌는 게, 제가 IMF 1세대인데 그때 그 군대에 갔다 나오니까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취업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부모들이 학원은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수요가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부동산 상승기에는 학군은 이 부동산 가격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명문학군 지역이나 아니면 제가 학군지도에서 소개한 뭐 16개, 20개 지역은 다 거의 45도 각도 이상의 목이 꺾어져라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이 부동산에서 학군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사실은 입지의 한 요소에 불과한 네. 거잖아요. 네. 교통이나 직주건적, 네. 그다음에 학군, 편의시설, 자연환경 뭐 이 정도 돼서 사실 한 25%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에서 한 70%까지. 네. 이게 뭐 집값 오르고 내리고 그건 둘째 치고라도 나는 애 교육 때문에도 가야 된다는 이 수요가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좀 독특한 현상이죠. 객관적인 어떤 통계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체제는 이게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고등학교 자체를 갖고 좀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런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중학교 학군,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반드시 살아야 배정받는 의미에서는 중학교 학군이 이제 중요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학군에서 그 이전에 통계에서 많이 봤을 때 그 일제고사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학업 성취도 네. 평가가 객관적으로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학교 지금 학업 성취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4단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뭐 그
학업 성취도가 미진한 학생 아니면 보통 학생, 뭐 우수 학생 이상 비율 이렇게 했는데 학업 성취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몇 % 되느냐 그거를 보고 학교의 중학교 지금 학군의 상황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업 성취도가 90% 국영수 네. 평균이 90% 정도면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명문 중학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2020년 최근 통계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초등학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학생 수를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학교에 지금 1학년이 몇 명이고 2학년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의 학교를 검색해 보셔가지고 초등 저학년 대 고학년 비율을 보시면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명문학군이면 초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 5, 6학년이면 애들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네. 그랬잖아요. 초등 저학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네. 들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빠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힘든데 이제 5, 6학년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움직이는 수요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생겨서 초등 저학년이 만약에 100명, 200명인데 명문학군 같은 경우 초등 5, 6학년이 뭐 150명, 200명대로 늘어나요. 근데 그렇군요. 신도시 신생학군 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명문 학군 이런 지역은 저학년 때는 살겠죠. 네. 뭐 새로 개발된 신도시고 새로 신설 초등학교 그러면 저학년 1, 2학년 때는 한 뭐 200명 그렇게 네. 되는데 5, 6학년 되면 150명, 130명으로 줄죠. 요거를 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군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사실 판단할 수 있고요. 중학교 상황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중학교가 지금 한 명문학군 같은 경우는 최소 250에서 350명 이 일산의 오마중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몇몇 굉장히 과밀학급 뭐 아니면은 목동에 있는 그 모근중학교라든지 월천중학교 이런 데 500명이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네. 지금 이런 학교들은 그 저출산이어도 4년 전에 만약에 졸업생이 550명이었다. 네. 그러면 지금도 500명이에요. 대청중학교 같은 경우는 4년 전에가 한 340명 졸업했거든요. 네. 지금이 한 300명대 졸업하거든요. 예. 그럼 이것만 봐도 그래도 한 뭐 7, 8% 애들이 빠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연도에 4년 전에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거의 59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이 한 50만 정도 된다. 그러면 자연 감소분이 거의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저출산이가. 네. 15%인데 그럼 다른 비명문학군은 15% 이상이 빠져요. 근데 명문학군은 이 15% 미만으로 빠지죠. 초중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거고 네. 고등학교는 단일 지표로 가장 보긴 좋은 거는 서울대 합격자 수로 봅니다. 서울대 합격자 수 하나만 갖고 뭐 다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게 그렇게 또 하나 보신 이유가 있나요?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우선은 중학교에서 또 이 학군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학교 알림이 통계에서 특목고 진학률을 보라 그러거든요. 외고 가고. 네. 근데 우리 애는 뭐 특목고 갈 건 아니고 그냥 일반고 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참 순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위권이 있어야 그 다음 중상위권이 있는 거고 중상위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중위권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강북에 있는 이 고등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가 이렇게 공동화 현상, 최상위권 수시를 바라는 최상위권이 남고 중상위권이 다 특목고로 빠지는 이유가 지금 중상위권이 남아줘야 이 지역을 떠나지 않거든요. 네. 외부에 있는 강북에 있는 웬만한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공부 좀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애들이 좀 중상위권에 남아 있어주고 걔네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이렇게 가줘야지 이게 뭔가 여기서 계속 네. 있어도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 5, 6학년 되면 뭐 다 강남으로 가든지 최소한 중계동으로 가버리든 이렇게 하면은 나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위권 존재 여부가 그 학교의 어떤 또 이 면학 분위기라든지 이걸 굉장히 좀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제가 여쭤볼 건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맞는 네. 학군이 무엇인지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정이라고 했을 때 나의 재산이 될 수 있고 네. 내 아이의 공부 수준이 될 수 네. 있을 거고 뭐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맞는 학군을 네. 찾아야.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20년 네. 아이들을 좀 가르쳐보고 또 같이 편입하면서 강남에서 대학생들도 이제 편입하는 학생들 지도를 해본 결과
이 대치동에서도 돈 쓰고 성과 안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차라리 그래요? 대치동에 오지 않고 본인이 있는 지역에 남아가지고 아이들 뭐 교육을 시키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뭐 그게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노후 준비도 되고 아이의 교육적인 면에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들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네. 불나방처럼 막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군지도 쓴 목적은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네. 집을 사는 거는 이 학군이 좋은 데를 사는 거는 오케이. 네. 동의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 제가 무리해서라도 대치동에 들어가야 되나요? 무리해서라도 분당에 가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 네. 받아요. 오면 안 되는 거죠. 우선은 뭐 전세대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명문학군에 오게 네. 되면은 주변에서 사교육 시키는 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도 내 집이 아닌데 네. 아니면 내 집이라도 대출을 엄청나게 지금 완전히 다 풀로 채워가지고 지금 네. 들어와서 뭐 대출 이자 갚기도 막 허걱허걱 하는데 주변에 있는 뭐 자가로 살거나 전세로 와서 대부분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이신 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사교육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도 뭐 다 가고 그런다는데 네. 그거 따라가다가는 그렇게 그냥 애들 사교육비를 다 써서 그나마 다행히 뭐 교육적 성과가 났어요. 뭐 의대를 가거나 목표한 저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나중에 얘가 돈 벌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과가 안 나면 어떡하죠? 단적으로. 안 나는 사례 네. 꽤 많이 보시네요. 그렇죠. 단적으로 지금 말한 대치동에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선호하는 일반고 네. 거기에 재수 비율이 60에서 70%예요. 네. 100명이 졸업하면 60명에서 70명이 재수 삼수로 가요.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위권 같으면 강북에 남든지 아니면 좀 외곽 지역에 빠져가지고 좋은 내신을 받아서 수시로 해서 훨씬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데 대치동에 들어와서 과외과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시달리고 공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과도 안 났어요. 네. 그럼 좀 교육적인 의미도 사실은 별로 열매를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부모 노후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애들 다 교육비에 올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그랬는데 대학교까지 갔는데 집이 없어. 근데 지금 집을 살려고 그러면 집값은 거의 뭐 엄청나게 또 네. 뛰어 있는 거죠. 이 비용으로 지금 여기에 계속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